우선 나는 교실 분위기 좀 바꾸자 하는 생각입니다. 교실 분위기를 바꾸자. 예, 교실 분위기를 바꾸자.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원하고 학생들이 꿈꾸는 것들을 좀 표현하고 이 실천에 옮기는 걸 가자. 그런 생각에서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왜 학교 가면 왜 앞에 이렇게 경기도 교육의 뭐 비전, 목표, 방향 이런 걸 왜 경기도 교육청의 방향을 붙여놨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학생들의 목표를 붙여보면 그냥 거기다가 교육청의 목표가 아니고 좀 학생들이 바라는 얘기들 그런 걸 한번 좀 붙여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우리 홈페이지에 의정부 여중 학생들이 며칠 전에 그 자기들의 제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냈더라고요. 그 가운데 뭐 심지어는 무상급식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9시에 등교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런 학생들의 이야기를 아주 존중해서 잘 들으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즉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안 되는 것도 있고 학생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충실히 설명해주고 이해를 구할 내용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가장 먼저 바꾼다고 하는 건 바꾸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교육감과 학생, 학교 현장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가져가자. 교육감과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가져가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 얼마 전에 경기도와 안산시에서 세월호 대책 중에 하나로, 단원고 대책 중에 하나로 외고로 단기 외고로 전환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좀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서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요. 기본적으로 이 고등학교 교육이 이 의무 교육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교육으로 갔거든요. 거의 누구나 다 국민이 교육을 받는 과정으로까지 발전했기 때문에 실제로 고등학교 교육이라는 데서 어떤 차등이나 차별이나 혹은 특수한 목적을 가미해서 특별한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의 여러 가지 다양화를 위한 특성화라든가 이런 건 난 바람직한 일이지만 예를 들면 특목고라든가 자사고 같은 형태의 특별한 형식의 다른 학교와 차별이 되는 학교를 만들고 이런 학교들이 마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유형의 학교로 변질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교조 법의 노조 관련된 판결 가장 큰 현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입장을 간단히 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판결에 대해서? 어떻든 선거 후에 이 법원의 판결이라는 게 이제 두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건데 난 우선 어떤 법원의 판결이라는 건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철저히 법이 정한 그 법리에 의해서 판단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에 의해서 어떤 교육 현장이 혼란스럽게 되거나 정교조 선생님들의 정말 교육의 열정이나 그들의 헌신이나 이런 것이 결코 훼손되거나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아직 법적인 일종의 진행 과정 속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제 항소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한다고 그러니까 법에 이제 1심이 끝난 것이지 일단 법적인 조치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을 진지하게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 학생들의 교육 현장에 결코 혼란을 주거나 어떤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것은 네.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죠. 그 정교조가 뭐 그 법의 노조로 이제 전락하긴 했어도 이제 어쨌든 정교조의 파트너로는 계속 생각하면서 저는 뭐 교원단체가 어떤 단체든 간에 네. 교원단체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전 존중하면서 그 교육감이 함께 일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제가 뭐 교총도 방문한 바가 있었고 네. 그리고 정교조도 물론 방문했었고 네. 또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라는 분들도 제가 만나봤었고요. 그래서 뭐 이 교사들과 저는 격의 없이 만나고 만나는 목적은 정말 이 경기교육을 어떻게 네.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냐는 그런 과제를 놓고 저는 뭐 끊임없이 아주 그 격의 없이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대화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특히 교육감은 나는 선생님들과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함께 같이 나누는 그런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진보교육감과 교육부의 관계가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진보교육감의 파트너로서 이제 교육부 장관 사회부 총리인데 김영수 이제 사회부 총리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좀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유표장 논란, 교학사 교과서 때도 그 교과서를 옹호하기도 했고, 그리고 진보교육감의 대표적인 정책인 뭐 무상급식, 학생 인권조례 이런 걸 비판하기도 했고, 그래서 극우 성향이라는 좀 지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교육에 있어서 진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렇게 나누는 것은 나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개념도 분명치 않게 그렇죠. 이걸 나눠서 이렇게 색칠을 하거나 구별을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교육감 전국의 17명의 교육감들도 저는 전체가 같이 모여서 가야 된다. 그래서 전국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감당해 갈 거냐는 걸 공감대를 만들고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관점이 다르더라도 오히려 더 발전적으로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 난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를 교육부가 합리적으로 존중하는 관계라면 교육부의 장관이 누가 오신들 뭐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나 우려하는 것은 과거처럼 가령 역사 교육을 이렇게 하라든가 혹은 교육의 방향을 이렇게 잡으라든가 이렇게 일종의 강압적이거나 어떤 정부가 이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이끌고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판단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